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도 1월달 점성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일과 3일은 풀문이 캔서 자리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태양은 캐프리콘 자리에 있게 되죠. 이것은 가족과 국가와 부동산과 지구와 또 어머니 그리고 안정, nurturing, 뿌리 이런 것들을 뜻하는 위치예요. 국가 간의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하게 돌게 되는 기간이 돼요. 특히 감정적으로 집이나 가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사건에 긴장감이 돌게 되는 기간이 될 거예요. 뉴스나 공식 발표, 정책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외교 관계 이런 문제들도 과장되거나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내부적으로 압력이 쌓이면서 시스템이나 구조적 긴장감도 느껴지는 시기라서 변화를 잘 대비해야 되겠죠. 한 달을 조금 돌아다 보자면 이때는 집단의식이 바뀌는 기간이에요. 넵튠이 에리스로 들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알게 모르게 시작된다라는 신호처럼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모험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1월 1일은 수성이 염소 자리로 들어가요. 생각을 신중하게 하게 되고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지도자와 policy와 official matters라는 것은 공식적인 사건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가볍지 않고 엄중한 새로운 정책, 새로운 법과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간이에요. 캔서 자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홍수가 11월 달 말처럼 어마어마한 홍수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를 잘 해야 돼요. 모든 나라가 다 홍수가 나진 않지만 어떤 몇 개의 국가들은 대홍수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기간은 아니지만 넵튠이 에어리스 자리로 들어가면서 2038년 7월까지 거기에 머물게 되죠. 동정과 연민과 환상과 혼란, 약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영적인 주제로부터 강력한 행동, 또 개인주의, 새로운 시작, 파이오니어링. 여태까지 꿈속을 걷듯이 세계가 혼란에 있었다면 이제 현실 세계를 접해야 하는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산불과 전쟁으로 인한 생명 손실이 굉장히 많게 돼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게 돼요. 이것은 에리스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성은 퍼스널 플래닛이 아니라 아러 플래닛이기 때문에 모두 집단적으로 컬렉티브리 영향을 받게 돼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또 즉흥적이고 혹은 신중하지 않은 어떤 사건을 벌릴 수도 있어요. 그 용기와 또 불과 그리고 지도자를 뜻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골든 플리스를 뜻하는 자리예요. 이게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경쟁적이고 그리고 항상 에리스 에퀴낙스가 벌어지죠. 우리가 캐프리콘 솔스티스가 있었다면 에리스 에퀴낙스를 항상 우리는 해마다 겪어요. 그리고 카디널 사인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주피터가 카이론과 90도 위치가 되고 또 사냥과 9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세런, 넵튠이 퀸디 칠리 각도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되고 또한 대홍수를 뜻하기도 해요. 역시. 그래서 대홍수를 뜻하는 위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수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나게 될 거예요. 홍수를 뜻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11월 달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캔서, 스콜피오, 파이시스 사인에서 위치할 때 또 풀문이 캔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에 관련된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런, 넵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각도로 위치할 때 세런 스퀘어 넵튠, 넵튠 섹스털 플루로, 그리고 넵튠 세스티크 쿼드렛
위치로 천왕성에 마주할 때 굉장히 홍수가 커져요. 그리고 화성과 천왕성이 좋지 않은 각도가 될 때도 갑작스럽게 홍수가 크게 날 수 있는, 또한 화성이 달과 화성과 화성이 달과 180도 위치, 또 화성이 주피터와 180도 위치일 때 이것은 폭풍과 폭력적인 물의 피해를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주피터가 캔서 자리에 들어가면 물이나 바다가 강력한 에너지로 피해를 크게 주게 돼요. 그런데 1월 3일 풀문이 캔서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물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요. 이때는 중력적인 영향을 우리가 크게 받게 돼요. 그리고 천왕성이 위치가 아주 hard aspect로 자리하기 때문에 강력한 물에 관련된 사건이 나타나는 시간이 돼요. 홍수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가서. 몇몇 국가들은 정말 커다란 대홍수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5일은 화성과 태양과 비너스가 모두 캐프리콘 자리로 들어요. 이것은 스텔리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긴장도 받게 되지만 워러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급한 홍수, 갑작스러운 홍수, 재난이 갑자기 벌어지는 기간이에요. 1월 6일은 태양과 금성이 만나게 되고 1월 7일은 금성과 화성이 아주 가까운 각도로 만나게 돼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1월 9일은 태양과 화성이 만나요. 그래서 비너스, 선, 마스 이 행성들이 굉장히 가깝게 염소 자리에서 19도 각도 위치에서 딱 마주 쓰는 거예요. 1월 9일부터 1월 10일 사이는 비너스와 화성이 목성과 180도가 되고 또 태양과 화성이 목성과 180도 위치가 돼요. 이것들도 다. 이것은 가치와 돈과 사람들과의 관계, 또 행동, 전쟁, 싸움, 실수, 성급한 행동 이걸 모두 뜻하는 위치인데 목성이 180도 위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확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제 용어를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아시게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점성학을 이 위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까도 생각 중이고 그냥 설명만 해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국가관이나 외교에서 과대한 사건의 확장, 또 태양과 화성이 180도 위치로 들어서면서 지도자와 리더십, 또 행동력, 공격, 추진력, 강력한 에너지가 충돌하게 되고 또 어떤 극적인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사건도 터져나올 수 있어요. 이때 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사건이 생기는 그런 사건도 터져나오게 돼요. 또 지나치게 강한 정책, 국제 협상으로 인해서 팽팽한 긴장이 생기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쪽에서 요구하다가 충돌이 벌어진다든지 그로 인한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갑작스럽게 한다든지 국제적인 규제나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영향을 모두 받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강경한 집단 행동으로 시위가 생기기도 할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온 세계는 지금 폴로라이즈 돼 있어요. 딱 갈려 있어요. 그래서 더 갈라지게 돼요. 앞으로. 가치관계가 극심하게 양극단화되어서 부딪히게 될 거예요. 1월 13일 비너스가 염소자리로 14일 태양이 염소자리로 들게 되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거나 현실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태양이 캐프리콘 자리에서 황소 자리인 역행하는 유라너스와 세스큐 쿼드의 각도예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온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위치예요. 태양이 캔서 자리에서 천왕성과 세마이 스퀘어 각도가 돼요. 이것은 감정적으로도 압박을 많이 느끼게 되고 긴장을 한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사건, 예기치 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걸 뜻해요.
날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것은. 그럴 이유가 있어요. 또 캐프리콘 자리에 있는 화성과 물병 자리에 있는 플루토와 섹스털 곽도가 돼요. 내부적으로 축적된 긴장이나 압박감,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서 변화를 크게 일으키게 되죠. 파이시스 자리에 들어가 있는 토성과 또 천왕성과 트라인 각도가 돼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변화 때문에 조직과 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기간이 이때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몽골리아, 차이나, 타일랜드 이 국가들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태양과 달이 앵귤러 각도가 되는 유크레인,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동쪽이죠.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쪽이고 또 이 나라들에 관련된 어떤 큰 뉴스가 우리 뉴스거리를 장식하게 돼요. 유라너스가 알골과 27도 각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뜻은 항상 작년 8월 27일도 이런 영향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암살 사건을 맞이했었죠. 이것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잃게 되거나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퀘리어스 클러스터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1월 중순쯤 되면 어퀘리어스 클러스터가 되는 스텔늄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간은 1월 17일부터 23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 그 위에 말씀드렸던 국가들도 있지만 천왕성과 토러스 라인 들어가는 국가들, 또 캐프리콘 에너지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국가들도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스, 그리고 칠리, 페루, 그리고 미국 서부를 다 뜻해요. 그리고 미드테레니안, 이거는 지중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나 터키 주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히말라얀 사이스믹 벨트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진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혹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대적인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이때예요. 네팔 또 북인도, 인도 북쪽 그리고 파키스탄 지역이 역시 캐프리콘 캔서 축이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월 20일쯤 되면 제가 이거는 다음 달에 다루겠지만 다음 달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 다루겠지만 머큐리 카시미가 굉장히 강해지는 때예요. 1월 후반은. 그래서 이것은 머리가 정말 팽팽팽팽 돌아가는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아이디어도 술술 나오게 되는. 그래서 소설을 쓴다든지 또 창작을 한다든지 또 이때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또 큰 그림을 보는 그 눈이 번쩍 뜨여지는 대화와 협력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잘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국가나 조직적 차원에서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마구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종합을 좀 해드리면 비너스가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고 또 마스가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요. 개자리로. 그래서 쓰나미나 대규모 홍수, 자연재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감정을 뜻하는 또 집을 뜻하는 물을 뜻하는 화성이 역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자연재해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름달이 개자리에 있다는 것 역시 물의 위험을 말해주고 있죠. 감정적으로도 불안해지고 해안과 강과 호수에 관련된 대형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쓰나미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쟁과 갈등이 또 생겨날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 감정이 극대화되기도 하고 전쟁과 또 공격과 충돌, 에너지의 폭발, 기존의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가 된다든지 잠재적으로 긴장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모든 태양과 또 캔서 자리와 화성과 비너스 이런 것들이 화성과 비너스는 전혀 다른 뜻을 뜻하는 행성이죠. 그래서 굉장히 분란이 많아지고 물과 안전 관련된 이슈들이 떠오르게 될 수 있고 쓰나미와 지진, 전쟁과 같은 사건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가망이 굉장히 커지는 한 2주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1월 초반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